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이 상황이 과연 현실인지 눈을 의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2만 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으며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다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모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 대비 40% 넘게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막대한 수익은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하락이 유독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락의 속도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고 레버리지를 썼던 수조, 원 규모의 자금들이 하루아침에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수많은 투자자 사이에는 지금 무거운 침묵과 공포만이 감돌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이 가상자산이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많은 분이 지금의 파란색 차트를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재작년 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고 비트코인은 미래의 핵심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상승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인지 원인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시장을 강타한 첫 번째 결정타는 바로 정책의 배신, 이른바 케빈 워시 쇼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를 팍팍 내리고 돈을 풀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친가상자산 정책의 핵심도 결국은 시장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시장의 기대와 정반대 성향인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가 의장석에 앉는 순간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진 날 비트코인은 단 하루 만에 6%나 폭락하며 8만 달러 선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가격을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돈줄이 마를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워시 쇼크보다 더 무서운 진짜 원인은 따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과 기관 자금의 대규모 이탈 현상입니다. 그동안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위험한 방식으로 그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저금리 대출을 끌어와서 코인을 사고 다시 그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위험천만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무한 레버리지 전략이 알게 모르게 시장 전반에 깊숙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워시 쇼크로 인해 가격이 흔들리자 빚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니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고 증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물량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마진콜이 터지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 즉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만든 건 우리 시장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기관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저가에 받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 과거와는 정반대의 기이하고도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내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시장의 큰손들이 매달 수조, 원어치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막대한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 가격은 지지선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폭락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방아쇠를 당긴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 터지면서 기관들마저 등을 돌린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기업들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운명을 걸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샀던 그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전 세계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저금리로 빚을 내 비트코인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또 돈을 빌리는 무한 매집 전략을 공격적으로 구사해 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천 달러 선까지 주저앉으면서 완벽해 보였던 이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식적으로 평가 손실 상태, 즉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71만여 개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만 6천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시세가 평단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순식간에 회사의 재물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금 보유량이 충분하고 빚의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며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만 작동하던 그들의 성장 방정식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곳은 바로 이더리움 시장의 큰손 비트마인입니다. 이 회사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만 전 세계 유통량의 3.5%가 넘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서 발생한 미실현 손실만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7천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경영진의 태도인데 회장은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전략의 과정일 뿐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락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4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뚝심 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도박에 빠진 건지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보유한 자산 가치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괴리 현상입니다. 시장이 이들을 믿지 못해 주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면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빚으로 코인을 사는 레버리지 루프가 끊어지고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레벨 다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들은 보유 물량을 강제로 시장에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즉 강제 청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정한 의미의 대폭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하락장이 아닌 17세기 네덜란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튤립 버블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정의하며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3단계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첫 번째 단계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순간, 즉 거대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시점입니다. 7만 달러가 깨지는 순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확정짓게 되고 자본시장은 이들을 부실덩어리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는 곧 추가 매수를 통해 가격을 방어하던 거대한 고래가 시장에서 힘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위험한 건 두 번째 단계인 6만 달러 붕괴 시점인데 버리는 이때부터 가상자산 기업들의 무한 레버리지 전략이 파산한다고 경고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떠받쳐온 거대한 유동성 루프가 역회전하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3단계인 5만 달러 선마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채굴 업체들이 줄도산하며 시장 전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채굴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광부들이 기계를 끄고 파산 신청을 하면 네트워크의 보안이 무너지고 신뢰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폭락이 다른 자산으로 전염되는 자산 전이 현상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반사이익으로 올라야 할 금과 은 가격이 오히려 10%에서 30%까지 동반 폭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기관들이 구멍난 계좌를 메우기 위해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금과 은, 선물을 강제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시장까지 전염되어 멀쩡한 자산까지 끌고 내려가는 좀비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일을 두고 실체가 없는 토큰 자산이 실물이 있는 원자재 시장까지 붕괴시키는 기현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투자 시장 전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으며 고점을 경신하며 환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시각 역시 냉정해져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 아닌 유동성에 민감한 고위험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둘러싼 거시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지금, 감정보다는 철저한 이성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